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는 한 남성이 경찰차를 포함한 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로 20살의 남성 디에고 윌리엄스가 중과실치사 및 교통법규 위반 죄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 이스트 플랫부시의 올버니 애비뉴 인근에서 사복 경찰이 윌리엄이 운전하고 있던 검은색 차량을 세웠습니다. 당시 이 차량을 세운 경찰은 윌리엄이 도로 표지판 등을 지키지 않고 위반해 차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경찰차에서 내리자 윌리엄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윌리엄이 달아난 방향인 킹스 하이웨이 부근의 길을 다른 경찰차로 가로막았지만 윌리엄은 이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킹스 하이웨이 남쪽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윌리엄은 이 과정에서 올버니 애비뉴에서 다른 차량 2대 이상을 들이받았으며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차례대로 들이받으면서 스쿨버스를 포함한 3대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 중 차에 탑승해 있다 부상을 입은 56세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윌리엄은 추격전 끝에 포스터 애비뉴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수압의 영향으로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워싱턴 스트리트부터 엑세스 스트리트 인근이 영향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경 저지시티 남서쪽 섹션의 수도관 12인치가 깨졌습니다. 이 위치는 뉴저지 트랜짓의 허드슨 벌겐 경철도선이 지나는 곳이어서 허드슨 벌겐 라이트 레일은 마린 블러버드부터 익스체인지 플레이스까지 임시적으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저지시티의 비상대책 담당 그레그 키어스는 현재 눈에 띄는 영향은 다운타운 10번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키어스는 오늘 아침 물 수요가 많아 추가로 물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진압할 물이 공급되지 않아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일로 PS16 학교 학생들은 오늘 하루 PS3 학교로 옮겨 수업을 듣는 등 저지시티의 일대 혼란이 일었습니다. 70세의 랍비가 어젯밤 롱아일랜드 웨스트 햄스테드에 위치한 자신의 교회당 앞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 630 햄스테드 애비뉴의 영 이스라엘 유대센터 밖에서 랍비 조던 켈레메가 차에 치였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하얀색 픽업 트럭이 햄스테드 애비뉴 남쪽 방면으로 가는 중 길에 있던 랍비를 쳤고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랍비는 사고 이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랍비는 머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브루클린의 파크 슬로브에 위치한 한 가게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구가와 오 애비뉴 사이의 교차로에서 한 검은색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해 유리창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충돌 사고로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을 포함한 4명이 다쳤으며 이 중 3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어떤 경위로 이 차량이 상점으로 돌진하게 됐는지 등을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의 한 교회 마당에 세워진 동상을 깨뜨리고 도주한 용의자들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토요일 자정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6명의 남성이 도망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지난 2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같은 교회에서 발생해 경찰은 오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해 이들을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무리가 종교적인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는 척하더니 의도적으로 동상을 바닥으로 내리쳤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던 여객기가 폭탄 테러 위협을 받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텍사스주 휴스턴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비행 중이던 루프트 한자 소속 LH441 여객기가 이륙 4시간 만에 JFK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스티브 콜먼 대변인은 루프트 한자 항공사 측에 해당 여객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체 수색 결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JFK 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승객 530여 명을 곧바로 대피시킨 뒤 여객기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직후 루프트한자 측은 트위터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관계 당국과 조종사와 협력해 여객기를 회항시켰다고 밝힌 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직원들이 보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트럼프타워 인근의 보안이 강화됐죠. 주변 상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관 스탓 스트링거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 인근 50개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말 연시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링거 감사관은 매출 급락의 이유로 보안 강화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 배달 차량의 지연 등을 꼽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소규모 사업체 중 12%는 폐점, 종업원 구조 조정 또는 사업체 이전 등을 심각히 고려 중임이 드러났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대선 결과를 재검표했죠. 어제 이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표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131표를 추가로 획득했다고 밝히며 민주당과 녹색당은 이제 쉬어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는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해 이뤄졌습니다. 질 스타인 후보는 위스콘신의 모든 지역에서 소작업으로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하면서도 재검표의 목표는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타당성을 확립하고 투표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10년간의 총장 업무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반 총장은 고별 연설을 통해 사무총장으로 일한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1일 공식 퇴임하는 반 총장은 이날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나는 유엔의 아이라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곳 유엔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조국인 한국민과 한국 정부에 가장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은 세계 평화와 개발, 인권을 위해 자랑스럽게 일하는데 커다란 격려의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제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안토니오 구테르스 당선인은 이날 취임 선서를 통해 유엔의 이익을 위해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겠으며 어떠한 정부나 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 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